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뉴스가 많은 아침인데 첫 번째 연구해볼 뉴스 뭘로 골라오셨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1.5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최근 코로나19의 뚜렷한 확산세 때문인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고요. 특히 한 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도 99.4명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100명 넘으면 격상하게 돼 있었던 바로 거죠. 임박한 거죠, 1.5단계로. 네. 지난 8월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2주나 4주 후에는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높아지면 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그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요. 집회, 시위나 콘서트 또 학술 행사에도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경기장 또 종교활동 장소의 입장도 30% 이내로 제한되고요. 그런 게 달라지는 거군요. 네. 어제는 이제 예비 경보라는 거를 일단 발령한 상태인데 바로 격상으로 들어갈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뭐 예비 경보는 뭐 이제 준비 단계 몸풀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올리겠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1.5단계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네. 전문가들은 2단계로 격상 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게 말이에요. 예. 1.5단계 건너뛰고 2단계로 가자는 얘기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징후인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뭔가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확산되는 시차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지금 당장 뭐 1.5단계 들어가더라도 이게 효과가 나오려면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2주 동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네. 전에 정경 질병관리청장이 4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빈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뭐 유흥시설, 식당 이런 데 영업 중단되고 학교가 다시 온라인 수업이 되고 이래야지 좀 확 달라진 느낌인데 이래서 1.5단계로 갈 때는 영업 중단 없고 예. 학교도 3분의 2 등교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3분의 2 지금은 권고였고 그게 이제 뭐 강제가 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도 3분의 다 2를 그렇게 하고 하고 있으니까 있어요. 뭐 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유흥주점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나 뭐 경마, 경륜, 뭐 카지노 이런 거 영업 중단되는 건 2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 효과가 없다. 그래서 2단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훈 기자, 네. 사실은 이제 방역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방역만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2단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경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2단계로 바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인 거죠. 당연합니다. 그 지난번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2단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옴짝달싹 못하게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지를요. 그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로 바로 올려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물론 있지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점을 그 경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더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추세가 예전에는 집단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 발생 지역 예, 아니면 장소 이런 것들이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형상을 보였었거든요. 뭐 이태원 클럽 빨 하면 이제 그쪽 지역, 수도권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생 지역도 수도권에 한정된 거 아니고요. 예. 또 발생 장소도 어느 특정 업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 지금 더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암담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다행인 소식은 백신 개발 소식이 좀 잇따라 들려오고 있네요. 파이자 말고 모더나에서 만드는 백신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파이자하고 바이온테크가 예방률 90% 이상의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네. 얼마 안 지나서 지금 미국의 제약회사 그 모더나도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4.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분석 결과는 임상시험 참여자 중
그 95건의 그 감염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네.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곧 그 미국의 당국의 백신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네. 빠르면은 이르면은 올해 안에 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화이자가 90%였는데 성공률이 그 94.5%면 더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샘플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90 몇 명. 예, 어차피 94명, 뭐 95명 뭐 이 샘플이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모더나가 이거를 발표를 한 거는 화이자도 중간 발표였거든요. 이게 네네. 최종 결과가 아니라 발표를 하면서 돈이 엄청 입금됐습니다. 그 회사에 사겠다고. 그래서 사실 네. 모더나도 밀리지 않겠다. 이런 우리도 거에 비슷하게 하고 우리도 있는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밀리지 우리도 좀 않겠다. 주목 좀 했다고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게 이제 뭐 현재 또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낙관하기 힘들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너무 설레는 예, 건 좀 예. 위험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도 좀 사실 감안해야 그런 된다 중간 말씀. 발표들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출렁거리죠.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모더나 주식이 뭐 출렁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염두에 더 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어제 이 시간에 김해신공항 그 건설 계획이 백지화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결론이 공식 발표될 것 같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아마 오늘 2시쯤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항 그러니까 기존 김해공항 확장 계획의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4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신공항 건설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영남권의 화약고다 이렇게 지칭이 되어 왔었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지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면서 신의 한 수를 잡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내년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논쟁이고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 2시 발표를 앞두고 이 김해 신공항 문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 히스토리 한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해라 동남권에 네. 이게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35곳의 후보지 중에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 두 곳이 최종 후보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권에 신공항이 하나 필요하긴 필요하다. 예. 그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나는 밀양, 하나는 가덕도, 후보는 2개였어요. 근데 2011년에 입지 선정 그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이 두 곳 다 1.0 그러니까 뭐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1.0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 이게 예. 계획 자체가 백지화가 돼 버립니다. 밀양도 적당치 않고 가덕도도 적당치 않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경남 쪽에서만 보통 이게 얘기가 나오던 게 네. TK 경북 쪽에서도 이쪽에도 지어야 된다 막 얘기가 나오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하고 뭐 부산, 뭐 울산, 대구, 경북, 뭐 경남 다 지자체장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러면은 용역을 주자에 공평하게 외부에 외국에다가 주자. 예, 그래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김해, 뭐 가덕도하고 김해하고 밀양하고 다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해는 원래 공항이 있고, 그래서 예. 여기서 확장을 하면 되고, 예. 그래서 비용이 한 3조 몇천억 원 정도인데 가덕도는 새로 지으려면 10조 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비용 문제를 가장 크게 봐서 여기 이제 김해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밀양하고 가덕도가 새로운 후보지로 막 싸웠던 건데 서로 네. 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김해 신공항, 아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김해 경제성 쪽은 원하지도 않았지 않았어요? 그 시민들은? 경제성 평가일 수도 있고요. 사실상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김해 말고 가덕도로 하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마음이 상할 거고 밀양 쪽을 그 밀양을 그 대구 경북 쪽이 밀었던 밀양을 한다면은 또 이쪽 PK 쪽이 좀 마음이 상할 거거든요. 부울경이 상할 거고. 그러니까 이쪽 한쪽에 불만을 사느니 차라리 그 중간에 기존에 있었던 걸 확장한다면은 양쪽 모두 그냥 씁쓸하겠지만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하는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해에 김해가 된 계신 분들은 또 네. 교통 막힌다, 소음 네. 생긴다라고 싫어했어요. 하면서 또 싫어하세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네. 모두가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이 4번 바뀌는 동안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결정도 김해 신공항이 아니니 다른 어딥니다가 아니라 예.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난 거 원점 백지화 다시 생각하자. 사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들 가덕도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제가 복잡하지만 두 축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이게 한쪽은
여야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과 지금 그러니까 진보당 지금 현 정권과 보수당 정권 여야의 문제가 있고요. 대구 경북이냐 불경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네. 영남권을 포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다 연고 감싸야죠. 자신의 텃밭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사실상 대구 경북은 비연고지입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떡 줄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차라리 우리는 PK 가덕도.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크게 나한테 손해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런 하고 게 있고 정치적으로 고려된 거 아니냐라는 이 진통들이 상황에서 나오는 내년 거죠. 부산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로 이렇게 가덕도로 이미 사실상 결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야당 입장인데 그러면 야당은 반대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당도 지금 반대하긴 어려운 거죠. 부울경 민심이 다 환영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반대하진 상황이죠. 않는다기보다는 지금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이 결정을 했었던 게 지금 야당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은 별다른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아니 부산 선거 앞두고 야당에서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해요? 부산 그냥 보궐선거 앞두고 그래서 결국 양쪽이 다 지금 찬성하는 국민의힘 거죠. 지도부의 입장은 정부가 결정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예. 이런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쪽도 반대하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는. 그래서 저는 결국 가덕도로 확 힘이 붙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4번 바뀌는 동안 못했는데 또 지금 후보지 선정 압축 네. 작업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 5번째 대통령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비용 편익 뭐 1.0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KTX 호남선 1.0 안 돼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대통령이나 정부가 판단을 해서 빨리 삽을 떠서 이제는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 20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논란을. 예. 자, 근데 이게 10조 원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근데 가덕도는 상당히 거리가 너무 멀다. 접근성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 논란이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내놓는가 저는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연구해보고 또 이야기는 계속하게 될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연구 주제로 넘어가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네. 어제 각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요. 대한항공 측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구입하고 3천억 원의 영구 전환 사채를 인수합니다. 확정된 거죠. 확정. 그렇습니다. 예.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2조 5천억 원을 유상 증자하는데 이때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네요. 뭐 이렇게 되면서 1988년 설립된 아시아나항공이 아예 사라지게 됐고요. 이에 따른 독과점 문제 그리고 거대 항공사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에 이제 또 우려,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야, 대한항공 플러스 아시아나잖아요. 네. 진짜 엄청나게 큰 항공사, 공룡항공사가 탄생하는 거네요. 이거 괜찮긴 한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직 불확실한 게 많아요. 일단 이게 두가 브랜드를 각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항공으로 완전 통합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회사인 건 맞는데 예. 두 브랜드로 가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두는 네네.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현대 기아차처럼 두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KB 하나은행으로 하나를 합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두 개 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제 구조조정으로 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를 한 거는 두 이제 항공사를 합칠 경우에는 관리직 파트 뭐 이런 데서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이제 뭐 같이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항공의 입장은 구조조정 없다. 다 이렇게 분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요? 겹치는 인력이 많을 텐데. 정부도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어려우니까 고용은 이제 유지해라라고 하는데 구조조정하면은 다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지원이 될 것인데 언젠가는 이게 또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그건 거죠. 이제 노동자들이 걱정할 문제하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 독과점은 아니냐. 지금은 대한항공 탈 거야, 아시아나 탈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지만 이제는 대형 항공사는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독과점 문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선 그 수송계 점유율이 대한항공이 22.9%, 아시아나가 19.3%, 그다음에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 3사가 20.3%로 총 62.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 통합적이 마무리되면은 62.5%를 한 업체가 사실상 한 업체가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 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염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항공사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소소하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오히려 사용처가 적어서 대한항공으로 통합되면은 더 쓸 데가 많아져서 더 유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대1로 전환이 되는 것이냐 막 물어보시는데요. 예, 그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뭐 현재 대충 비율은 1.5대 1 뭐 이 정도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지금 국가 돈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항공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아시아나도 어려운데 둘 다 망하게 둘 순 없으니 정부가 투자를 하긴 해야겠고 양쪽을 다 지원할 여력은 안 되니 한쪽을 지원해서 이쪽까지 살리는 방안으로 이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고 같이 구조 조정을 같이 이것들을 이제 인수를 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고민할 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